오늘 토론을 준비한 수원시의 김영진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헌정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토론회에 같이 해주신 한국의제네트워크와 김한정 국회의원님, 김용민 국회의원님, 김홍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이 격려해주러 오신 정성호 국회의원님, 김승원 국회의원님, 강민정 국회의원님, 양정수 국회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정규 교수님과 발제를 해주시는 송익춘 교수님, 남병 소장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는 대민주주의를 이루는 근간이자 헌법에서 우리 국민이 국가의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도록 정당성이 부여된 절차입니다.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중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대가 되는 중요한 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250조는 1994년 제정 이후 행위일치를 확대하면서 정책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250조의 조항상 행위, 허위사실과 공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게 규정되어 사법부의 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선별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제재 때문에 유권자의 소중한 시를 받는 후보자가 불합리한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에 부합한 수단으로 적용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사실로부터 유권자를 지켜주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쟁점 및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공정한 선거 문화, 표현의 자유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토론회는 이렇게 헌법적 부분에 관한 250조 부분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1350만의 대표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이 현재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3심 현재 기류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큰 행위였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무죄이면서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방송에서 했던 한마디 단어로 한마디 말로 그것을 딱 잘라서 허위사실 공표로 경기도지사의 직위를 정지시키고 재선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법적 판단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의문이 있고 과연 이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방향에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선법은 과거에 돈선거, 조직선거를 막고 공정한 선거, 즉 돈은 막고 말은 풀고 조직선거처럼 폐의를 막고 공정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합리적인 후보자 선택의 기준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사실은 우리 선거법이 발전한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것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의된 공직자의 권리, 공직자의 임무 수행을 정지할 정도로 과연 그것이 큰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법리적으로 또 헌법적 이 부분에서도 면밀히 고쳐내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나가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국민의 선택과 투표로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권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또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와 건강의 여러 가지 건강의 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부영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평생
사랑하신 우리 이부영 의장님 또 경제스님 여러 어르신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들이 널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동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는 경기도 양주입니다. 오늘 토론회 준비해 주신 김영재 의원님, 우리 김한정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김영근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좌장 말씀 정태호 교수님께 다 토론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경기도지사 재판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황당하죠.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인 국민주권주의가 대한민국에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주면서 나온다고 생각되어 있는데 국민들의 주권자 국민들의 의사가 한도중에서 철저하게 무시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가 뭔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판사에게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매우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 항소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를 6번 나왔습니다. 6번 나올 때마다 방송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게 상호간에 주고받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거기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또 그에 대한 사실을 갖다 부탁을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 주고받다 보면 그런 의견과 또 사실 진술이 이게 되게 막 그렇게 혼동되어 있는 또 혼합되어 있어서 정확히 판단하기 애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론의 맥락을 보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을 내가 의견 표명한 의견의 한 부분을 갖다가 사실로 확정할 때 보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그런 보좌를 갖다가 당선으로 시킨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지만 대법관들도 정말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에 입각해서 또 합헌적인 조항 해석으로 정말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가 무엇이든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주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회의 결과가 많은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나라 또 우리 대법원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그런 합헌적인 법 해석을 한 좋은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입니다. 전 지역구가 남양주입니다. 경기도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 의미 있는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 법학 전문가 여러분 깊이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실 공포죄는 더 이상 공무줄법, 국회의원, 정치인, 선출직 공직자들을 함부로 재단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고자 또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뜻은 민주주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도지사에 적용된 의사실 공표죄 문제는 국민의 법상식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어떻게 보면 크게 훼손할 수도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요청드리고 또 공기동이 또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결론이 모아지는 뜻이 전달됐습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민주주의가 높이는 법의 정신이 살아나는 과정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의원입니다. 오늘 남양주지사로 하고 있는 21대 초선 국회의원입니다. 인사 말씀과 환영사는 자리집에 있는 것을 제시하고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의 중요성,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선거를 처음 치러보고 나서 국민주권이 무엇이다, 정말 국민들이 주권자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시감했고 체험했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여러 가지 제안들은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제안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안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도구로 사용돼서 오히려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 변호사를 했는데 변호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사건을 2건 정도 진행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 주진우 김원준 기자가 방송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간 살인 사건이 이상하다. 이게 그 오촌 형제간에 누가 누구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아닌 것 같고 매우 이상하다, 수상하다라는 보도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박근혜 후보를 선거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했다라는 이유로 주진우 기자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물론 기각이 됐지만 한 2, 3년 정도 재판을 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이건 역시 검찰이 그 합리적인 토론의 장 그리고 언론의 자유 선거에 있어서 후보를 충분히 검증할 책임이 있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는 이재정 의원 역시 지원 유세에서 한마디 했던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통해서 역시 기소를 했습니다. 역시 그 사건 역시 그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공직자는 의정활동, 공직 수행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위축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더라도 일단 기소하면 적어도 몇몇 공직자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고 악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과연 이 공직선거법상 제안이 더 큰 선거의 자유 이것을 비합리적으로 제한하거나 혹은 시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토론이 되고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김홍걸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남은 시간 동안 토론할 분들이 유익한 말씀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짧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을 치러보기 전만 해도 선거법의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사실 피부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거를 치러보고 나니까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건이라든가 그동안의 선거법, 특히 허위사실 유포로 이렇게 의원직을 날리신 분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좀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출마하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제약이 적을 것으로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 당에서 이런 거 조심해라. 이것은 걸릴 수 있다.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한도 끝도 없고 애매모호하고 또 선관위 또는 사법부에서 나중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유죄다 아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선거 초반에 다른 당 후보들이 저희가 선거법상 해서는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해석을 받은 것을 하는 게 동영상까지 나와서 저희가 선관위에 항의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선거법을 좀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불필요하게 범죄자를 양선에 내지 않는 현실적인 선거법으로 만들어내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